그런 게 있잖아요. 지 마세요. 뭐 하지 마. 마세요. 하지 마. 네. 예를 들면 하지 마. 네. 하지 마. 그건 카자흐스탄 언어로 예를 들면 말마. 여기도 마. 아, 마가 붙는다. 마. 뭔가 그런 발음들이 비슷하고. 네. 그것도 하지 마. 말라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마. 네. 그게 하지 마. 말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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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가 말마. 말마. 마로 끝나는 게 비슷하고 네, 네. 또 오순도 똑같은 거예요. 네. 뭐 나는 학교에 간다면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도 똑같이 나는 나는 학교에 학교에 간다. 간다. 아. 그 뭐 영어나 이런 거 동사가- 나는 간다 학교에 뭐 이러죠. 동사가 그- 끝에 그- 오는 그- 거. 그때 있는 거. 그렇구나. 언어적으로 그러면 네. 가깝다 이렇게 느끼셨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달 지나셨다가 그 다시 와야겠다라고 그때부터 이미 한국에서 지금 하시는 합창 지휘 공부를 여기서 해야겠다 그렇게 이미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해야겠다는 생각보다요. 기회가 되면 꼭 하고 싶다고. 꼭 하고 싶다. 네, 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래도 바로 2년 뒤에 오셨네요. 네. 진짜. 네. 와. 저 살짝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카자흐스탄이 이제 완전 내륙에 있어서 아까 바다를 못 보셨다, 바다가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바다를 처음으로 보신 게 언제예요? 바다를 처음에 처음 볼 때요.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에도 제가 그 합창 대회로 갔어요. 그때도 학창대. 와, 많이 다니셨다. 그리고 이제 14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또 이제 바다를 보셨을 네. 텐데 그 바다에 대한 또 느낌이 저는 궁금해요. 바다를 이탈리아에서도 보시고 한국에서도 보셨는데 네. 사실 되게 바다 앞에 서면 되게 많은 감정들이 나온대요. 인간은. 네, 근데 바다라는 게요. 네. 카자흐스탄에도 호수가 많이 있죠. 그쵸. 엄청 큰 호수. 바다 같은 호수죠, 거의. 네, 거의 바다 같은 그죠. 호수. 에.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볼 때 별로 그런 그죠. 네. 충격은 아니셨구나. 그게 살짝 궁금했어요. 그죠. 그런 게 있었다는 분들도 계셔서. 자, 그럼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네, 2년간 그러면 한국에 오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요. 제가 여기 학교로 학생으로 왔으니까요. 대학원. 네. 2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요. 한 1년 1년 정도. 1년 전에 1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시고 네. 시험을 보신 거죠. 네. 장학생으로 오기. 준비를 했어요. 지금 다니시는 대학원이 어디세요, 그러면? 한국예술종합학교예요. 한예종. 한예종. 네, 너무 유명하고. 그렇죠. 네. 또 야. 한예종이 외국인 그 학생들 유학생들이 많죠. 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온 맞아요. 네. 제 친구예요. 네. 친구분이세요? 누구요? 알리? 네. 어머. 그분도 한예종. 네. 어머, 연기 그분은 네. 전공하시는 걸로 네, 아는. 맞아요. 친구세요? 네. 그러면 여기 좀 알리님 좀. 어머. 아무튼 그 한예종. 네. 그 한예종입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몇 학년이세요, 대학원? 저요? 네, 2년 차 지금. 아니요, 저 지금 거의 석사 과정. 거의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석사 과정 거의 다 네. 끝나는 시점에 와 계시고. 그렇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유학생으로서 네. 한국에 다시 2016년에 네. 29살 때 다시 네. 정식으로 오시게 됐는데 네. 뭐 그때는 어떠셨어요? 또 다르잖아요. 한 달 잠깐 오시는 거랑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랑. 네. 몇 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어요? 제가 사실 여기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돌아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럼 이제 가셔야 되겠네요. 이제 끝나시면 돌아갈 수도 네. 있겠다. 예. 거의 한국에 영주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서 결혼하게 돼서 이제 아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 얘기도 쭉 들어야 살지. 되는데. 이게 됐고. 네. 근데 어쨌든 아내랑-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네. 대학원 공부를 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네. 오셨다는 거죠. 네. 그럼 오실 때 뭐 어쨌든 몇 년은 이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나 다른 가족분들은
별 말씀 없으셨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또 조용히 그냥 응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네. 제가 알마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음. 근데 저희 부모님이 크리스노르다에 계세요. 24시간 그래서 기차로. 네, 그래서 한국이든 알마티든 더 가깝네요, 비행기로. 그래서 똑같아요. 그죠? 비행기로 한 똑같아요. 7시간이면 가지 않나요? 비행기로? 여기서요? 네, 6시간 40분이요. 가깝잖아요, 훨씬. 알마티에서 거기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더 더 가깝네요. 가깝네요. 이야. 어차피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되잖아요. 그렇구나. 일찍 독립하셨으니까. 맞아, 맞아. 그러네요. 그러면 초기에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셨을 때 네. 어려움이나 생활자로서 이제 유학생이면 네. 많이 힘든 게 많잖아요. 또 살다 그쵸. 보면. 제가 2014년에 음. 학생들이랑 같이 왔으니까요. 그때는 별로 어려움을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죠. 혼자 온 게 아니라서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번에는 혼자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보다 물가도 비싸고 일단 물가가 비싸죠. 네. 그래서 땅은 좁고 사람은 많고. 그리고 아무리 장학생으로 왔다고 해도 맞아요. 알바를 해야 되지 맞아요. 않아요? 생활비는 생활비를 벌어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죠.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뭐 일도 하신 거예요? 알바 같은 것도 하시면서? 제가 여기서 그 한국으로 공부하러 왔으니까요. 그 일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없죠. 네, 없었어요. 왜냐면 공부만 하고 공부에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못했어요. 한 1년 뒤에 조금 알바하기 시작했죠. 이게 또 유학생 비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지 맞아요. 않아요? 한정. 그러니까 뭐 취직은 안 되고 그렇죠. 일단 뭐 그런 뭔가 제한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 제가 와서 학교 들어가서 학교에서 생활비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주셨어요. 그걸로 아껴가면서 그걸로. 그럼 네. 숙소도 학교 기숙사에 사셨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 궁금한 게 한예종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어디 있어요? 캠퍼스 3개 있어요. 석관동도 있고 서초동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해화역 해와요. 거기도 거기도 있구나. 있어요. 알레님은 어디? 서초동이에요. 서초동. 제가 왜냐면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음. 한예종 시험 보고 떨어진. 어머, 어떡해. 처음 들어봤어. 저도 연기과 쪽이라서 어머머. 한예종 시험 보고 광탈했던 어머, 슬픈 어떡해. 석관동 쪽으로 시험 보러 갔었던 것 같아요. 먼 곳이었으니까 처음 제 들어보네요. 기억에 그런 아픔이. 19살에 네. 그래도 그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나 봐요. 엄청 어려운 한 와, 중에 하나죠. 진짜. 어떻게 시험 봐요? 유학생분들을? 외국인들을? 시험을요. 일단은 서류를 많이 준비하죠. 많겠다. 서류를 예. 서류가 많아요. 많고. 네, 그리고 포트폴리오 같은 거 많이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술 분야니까 네. 뭐 다 한국에 와서 뭐 심사를 보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지휘는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만드세요? 공연이나 콘서트 이런 거 경력을 있으면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경력을.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네.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그럼 직접 여기 와서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는 일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와서 한 번 더 면접도 해요. 있구나. 이야. 엄청 야,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쉽지가 않았네요. 붙기가. 그럼 붙었을 때 엄청 기쁘셨겠어요. 네, 기뻤어요. 기뻤죠. 한예종이 한국에서도 되게 높은 학교라는 건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알고 여기- 있었죠. 좋겠다. 다른 의미로 엄청 부러워해. 왜냐면 좌절된 꿈 같은 거. 그렇죠. 여기 그 배우를 꿈꾸는 수험생분들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도 3차까지 있었는데 저는 1차에서 광탈했고 일단 뭐 아무튼 그랬던. 아니 그래도 알렌님도 29살에 붙었잖아요. 네. 우리 보경구자님도 다시 아니 언제든지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러고 꿈은 싶진 이루어진다. 않고. 그렇죠? 아닙니다. 네. 한예종에서 합창 지휘를 공부하시는 거죠. 네. 합창 지휘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업을 듣거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우는 한국말로 다 수업을 해요? 네, 한국말로 해요. 아니, 그것도 한국말 2016년에 오셨을 때 그때 못 하셨잖아요. 못했어요. 네,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2016년에 10월에 왔어요. 10월에 와서 근데 학기가 3월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아, 그래서 그간에 3월까지 네. 10월부터 3월까지 한국어 수업을 했어요. 무조건 한국어 한국어만. 한국어만 힘드셨겠어요. 한국어 하면서 제일 네. 뭐 어려웠던 거. 야, 정말 이거 힘들어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지금도 기회가 오면 사실 한국어를 6급까지 배우고 싶어요. 아직 6급 안 타셨어요? 네. 몇 급이에요? 4급이요. 4급. 그래도 높으시다. 그래도 대학원 수업을 따라가신다는 게 그쵸. 수업이 힘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국어로 다 듣잖아요. 네.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렇죠. 전문 용어고 맞아요. 또 이제 그 같이 배우는 친구들은 한국 분들이 많으신 네. 거죠. 거기서 또 뭐 사귀기도 하고 친구 어때요? 학교 생활 전반에는 뭐 자기가 예전에 꿈꿨던 거랑 뭐 네. 대체로 만족하시나요? 지금 학교 생활. 네, 좋죠. 좋아요? 학교 생활이 좋죠. 그러시구나. 네.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한국어를 이렇게 배울 때 네. 뭐가 좀 가장 도움이 많이 되나요? 드라마를 보고 배웠다는 분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정말로 그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연애하면 한국말이 빨리 는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뭐 그거겠죠. 뭐 부인이 한국 분이신데. 어떨 때 한국말이 뭐가 가장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국 드라마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제가 사실 맞아요. 여자친구가? 저는 사실 그 결혼하고 네. 한국말이 많이 늘었어요. 결혼을 2년 전에 하신 거죠? 네. 2년 전에. 그때는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말을 잘 별로 못하고.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많이 늘었죠. 아내분은 한국 분이신데 그럼 두 분 대화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시겠죠. 그 전에 연애할 때는 한국말 잘 못 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연애를 하려면 배워야지.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못했죠. 그리고 단어 이렇게 했죠. 하면서 언어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또 연애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계산을 하면 네. 2년 전에 결혼하셨다는 거는 2019년인데 그러면 그 전부터 연애를 하셨다는 거는 한국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아내분을 만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요. 합창단에서 제가 하는 합창단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합창단한테 옷을 만들어요. 옷을? 옷을 만드는 분. 아내분이 의상 디자이너요. 직업이 의상 디자이너. 그래서 저희도 아내를 초대해서 저희 합창단한테 옷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부탁을 그 했어요. 인연이구나. 지휘자랑. 그렇게 만났어요. 드라마 같아. 지휘자랑 의상 디자이너가 만났어. 네. 그때 그러면 처음으로 막 뵀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있으셨어요? 아내분. 있었죠. 바로 있었죠. 바로 있었대요. 왜냐면 저희가 머리에서 보시면 저희 닮았어요. 네, 서로 생긴 닮았어요. 게. 생긴 게. 어머. 그래서 신기하다. 제가 아내를 보고 네, 서로 닮았는데 그래요? 나는 닮았는데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네. 운명 같아. 사실 소개도 그 교회 사모님한테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모님도 많이 닮았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신기하다. 근데 그 자라온 환경이나 그 아내분은 서울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이나 문화적으로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웠던 다름을 많이 느꼈던 경험들. 맞아요. 느꼈던 게 있는데요. 근데 뭐 그렇게 싸울 정도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밥을 먹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그게 맛있다고 표현을
소리, 하잖아요. 쩝쩝 네. 소리. 네네.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그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뭐 작은 거 있죠. 아, 그런 작은 문화적인 네. 것들. 네. 그러면 아내분이랑 크게 싸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크게 싸웠던 적이 없어요. 싸웠던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엄청 크게 싸웠던 적이 없어요. 천생연분이신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분 다 예술 쪽으로 네. 하시니까 근데 사실 예술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이건 편견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예민하고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감수성이 너무 네. 섬세하시니까 뭐 합창을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의상 디자이너 분이시니까 뭐 언제까지 의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예민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럴 때 이렇게 부딪히거나 는 충돌. 없나요?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귀한 분이 저한테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 조율만 하면 문제 조율. 없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서로 이렇게 마음을 잘 조율이 되는 조율하고 이렇게 너무 살아가고 멋있지 있어요. 않나요? 마음을 조율을 한대요. 마음을 서로 조율을 하면서 야 너무 예술가적인 연애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두 분 같이 뭐 예술을 많이 즐기시거나 공통된 취미가 많으시겠어요? 취미요? 일단 아름다운 것들 좋아하실 것 같잖아요, 그죠? 같은 취미가 없어요. 없어요? 또 네, 같은 아내분은 취미가 음악이나 그쪽에는 별로 취미가 없으세요? 음악? 없어요. 의상 디자인 듣기만 해요. 듣기만 듣기만 하시고 해요. 다른 전혀 분야니까요. 다른 네. 분야구나. 저는 근데 그 일단 지금 계속 결혼했을 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애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결혼식 가기 전에 네, 네. 네. 왜냐면 20대 아내분도 이제 비슷한 나이이신 네. 거죠. 네, 나이는 안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일로 만나신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어떻게 이렇게 사적인 연애로 네. 발전이 된 건지 네. 먼저 고백을 누가 먼저 막 이런 거. 카자흐스탄은 고백 문화가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있어요. 카자흐스탄도 이렇게 뭐 사귀자라던가 뭐 그 관계를 정의하는 뭐 너 내 남자친구 해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엄청 많이 리드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마리아한테서 들었어요. 아. 여자는 뭐 엄청 마음이 있어도 마음이 없는 척하고 맞아요. 남자가 엄청 세게 리드를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알레님도 그런 식으로 약간 네. 네. 근데 저희가 둘 다 소개를 받아서요. 서로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교정이 됐죠.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데이트는 주로 어디서 하셨어요? 너무 어떻게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우리 목욕부터 너무 궁금하다. 저희가 사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죠. 이렇게 국내 한국 국내 네, 여행. 네. 강릉도 갔다 왔고요. 그 제주도만 안 가봤어요 아직. 제주도 아직 못 가셨고. 저는 양가 부모님의 그 반응도 궁금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그 어머니도 네. 한국 분이랑 결혼해서 쭉 한국에 아들이 산다고 했을 때 어머니 반응도 궁금하고 네. 아내분의 부모님도 남편이 고려인이야, 남편들 분이 고려인이야라고 했을 때 그 장인어르신 장모님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어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가요.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네.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들이 한국에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별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네. 오히려 오지 말래요. 카자흐스탄에 오지 말래요. 한국에서 살아라고. 근데 요즘에 고려인 분들 많이 오시는 추세잖아요. 뭐 지금 8만 명 넘게. 왜냐면 카자흐스탄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편하죠. 그래서 이제 3세, 4세, 5세 이렇게 되면서 부모님들이 오히려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시켜서 한국에 가서 배우고 성공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맞아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네요. 아들 자랑 많이 하시겠다. 우리 아들 한국에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한국인 아내 만나서. 맞아요. 그러면 전혀 결혼을 할 때 서로 양가
뭐 어른분들은 다 찬성하셨고. 네. 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처음 뵀을 때 어떠셨어요? 떨리지 않으셨어요? 떨렸죠. 왜냐면 제가 한국말을 해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어른들 앞에 이렇게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럽게 했죠. 근데 이제 알렌님 아직 학생 신분으로 네. 대학원 공부하면서 이제 결혼을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한 계기가 있으시나요? 여기까지 질문하고 이분 프로포즈를 했죠. 뭐 당연히 그러면 네. 이제 그냥 학생 신분이고 뭐 아직 공부도 해야 되고 안 그렇죠. 끝냈고 네. 이런 걱정 안 하셨어요? 했는데 그래도 저희끼리 그게 중요하지 않죠. 멋지다. 멋지다. 아내분의 그 매력은 뭔가요? 아내 자랑을 하신다면 일단은 알렉님을 한국에 네. 쭉 살게 한 맞아요. 그 붙잡게 한 그 네. 매력, 아내분의 매력. 일단은 제가 저희 아내가요. 네. 아내 자랑. 보셨죠 사진? 네, 예쁘죠? 저는 봤어요. 예쁘죠? 카톡 프로필에 이따가 봐야 되겠다. 예쁘죠? 일단 맞아요. 진짜 예쁘시고 네. 또 의상 네. 디자인 하시니까 멋쟁이시겠고. 사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요. 마음이 예뻐요. 정말.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마음이 예쁘면 그게 가장 좋죠. 너무 부럽다. 뭐지 이 신혼의 향기. 저도 우리 남편이 막 밖에 가서 이런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야,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거 있죠. 마음이 이쁘시고. 잘 알겠어요. 이 여성들을 설레게 하는. 그래도 정말 로man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약간 아까 엄청 리드하시고 어프로치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그런 느낌이 잘 안 드시지만 또 반전의 매력이잖아요. 이런 분이 중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정말 설렐 것 같아요. 그죠? 아내분 부럽다. 부럽습니다. 예. 자, 이제 결혼식도 이제 한국에서도 하시고 고향에서도 카자흐스탄에서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3부에서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